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기사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입시는 역대급 미달 사태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교육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꽤나 유용할 것 같아요. 자, 먼저 2023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치르고 뭐 했던 거 살펴보자면은 벌써 미달 사태가 심상치 않거든요. 2023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 6대1 이하 4년제 대학이 9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어디가 많다? 지방대가 80%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시는 한 명이 대학 6곳을 지원하기 때문에 6대1이 넘지 않으면 미달로 본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수도권 대학가의 수시 경쟁률 격차도 3년 연속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수도권은 오히려 높아졌고 지방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3대1 이하 4년제 대학이 68곳, 지방대가 무려 87%이고요. 정시는 한 명이 3곳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3대1이 못 미치게 되면 미달로 보는 거예요.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0명인 학과가 26개 모두 지방대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올해 2024학년도 수능과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자, 한국경제의 기사 제목 보시게 되면 내년 역대급 미달 다가온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 수가 41만 명으로 역대 최소가 전망이 됩니다. 고3 수능 응시생만 치게 되면 28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재수생, 삼수생 다 합쳤을 때 41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 역대 최소 수능 응시생이 2021학년도 29만 명 정도였는데 이거보다도 1만 명 정도가 낮은 겁니다. 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지금 보시는 게 출생자들 그래프입니다. 문제는 2005년에 이상하게 아이들이 적게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올해 고3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대학 선발 인원 계속 줄이고는 있는데 줄여서 지금 이번에는 51만 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그냥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7만 명이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사망할 수도 있고 이민, 자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고3 인원이 줄어가지고 39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수능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 응시생만 치면 28만 4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은 2005년 이후로 출생자들이 쭉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살짝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가 유난히 미달 사태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언제부터 대박으로 심각해지냐면은 2016년 아이들 이때부터 이제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입시 환경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1960년부터의 출생자들 숫자이고요. 이제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 딱 그어보면은 옛날에는 진짜 입시하기 힘들었던 거죠. 머리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00년대까지 교육업이 정말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올해부터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16년생부터 이제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1학년부터 6학년을 채우게 되면은 총수를 더해봤을 때 19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2000년만 하더라도 1년에 64만 명이 태어났어요. 2000년부터 6학년을 채우게 되면 합쳤을 때 3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들 자체가 118만 명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다 예측이 됐던 바이기는 하죠. 학령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생들의 숫자를 합친 건데 통계청 예측으로는 2000년 대비 그 뒤 20년 뒤에 349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그 뒤 20년 뒤에는 342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뒤 30년 뒤에는 119만 명이 줄어들어서 2000년 대비 2070년에는 초등학생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중고 대학생들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방대학과 주변 상인들에게는 확실한 위기가 맞죠. 자,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수도권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방대 술집, 카페, 숙박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확실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도권 대학 경쟁률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수도권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의 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더라도 그래도 수도권의 경쟁률은 높아질까요? 어렵죠. 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입시 목적의 사교육 앞으로 프리미엄화가 될까요? 쇠퇴가 되게 될까요? 자, 당분간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사교육이 유지가 되기는 하겠지만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지막 호황이 10년 동안만 이어지다가 쇠퇴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물론 학점제라든지 교육 정책에 따라서 많이 오락가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 감소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교육열, 엄청난 경쟁 환경의 입시 환경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 13년이 지나게 되면은 고3이 10만 명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학생들이 덜 힘들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힘들게 공부하게 될까요? 이건 뭐 다양한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상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뒤에도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 세상이라면은 그거는 어른들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 학생 수로 또 교육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여러분들은 예상이 되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